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심각해지니까 각 국가에서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 강제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산업이 그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탄소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고 기후변화, 온실가스 이야기는 저희가 참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슈는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규제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에 맺어졌고 다 같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만들고 2020년 그때부터 넷제로 선언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꽤 몇 년 동안, 그래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TCFD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한 4, 5년 동안 이제 TCFD 기준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도 만들고 이런저런 작업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지금 막 논의가 엄청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게 NGFS라고 해가지고요. 여기가 녹색금융협의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그리고 감독기구들의 글로벌 협의체예요. 상당히 중요한 기구예요. 여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연 관련한 위험이 거시경제 또 재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 NGFS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거의 108개 회원국이 있고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 유럽의 중앙은행 ECB, 그리고 유럽은행감독청 EBA 이런 곳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몰려 있어서.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쭉 그 거시경제의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후나 환경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보는 조직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작년 4월에 어떤 연구 그룹을 결성을 했어요. 생물 다양성이 금융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3곳 정도가 같이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세 번째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손실이 어쨌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생물 다양성 하면 잘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이 보고서에서 조금 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흔히 하나는 피지컬 리스크, 물리적인 리스크.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이 막 많이 났어요. 그 2010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한 번씩 안 빠지고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막 피해를 보니까 집단 소송을 걸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쪽 지역의 가장 큰 전력회사 PG&E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을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19년도인가요? 남원에 홍수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당시에 남원 전체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죠. 그때 그 4대 보험사의 보험률이 거의 2000% 넘게 이제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홍수, 가뭄, 폭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리스크를 미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물리적인 리스크인데요. 그에 반면에 전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트랜지션 리스크. 이 전환 리스크는 뭐냐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심각해지니까 각 국가에서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 강제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산업이 그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U에서 탄소에 대해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으니까 EU에 있는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국경 거래세를 만들어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EU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있는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산업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식의 리스크가 전환 리스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도 이렇게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물 종 다양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곡물 수확량이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곡물 수확량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산림을 계속 벌채를 하기 때문에 그 산림 벌채를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물 부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당장 식품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산림 벌채라든지 곡물 수확량 감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그 감자 같은 경우는 그 감자가 기후변화 때문에 아니면 생물 다양성 이런 이슈 때문에 감자 종이 바뀌어가지고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보도를 본 적도 있는데요. 당장 이제 겪게 되는 이게 그 물리적인 리스크라는 거죠. 이런 곡물 수확량 이런 것들은 좀 만성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성적인 물리적 리스크다. 그에 반해 전염병 이런 것들은 바로 생물 다양성과 자연 관련한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계속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열대우림이라든지 보호해야 되는 그 구역에 있는 것들이 자꾸 산업화가 돼서 인간하고 산업이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수 공통 감염 질병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이런 전염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리스크들, 이게 이제 바로 급성 물리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반해 이제 전환 리스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환 리스크는 기후에 대한 리스크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회박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인가요? 그때 끝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쭉 연기되고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언제까지 하고 온실가스 언제까지 감축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규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전환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자연자본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고, 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줄어들거나 뭐 심할 경우 부도가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명서의 보고서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이런 금융의 흐름들이 nature blind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문에. 자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가야 하는데 그걸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기후변화의 경우는 사실 온실가스에 대한 측정 기준이라든지 뭐 스코프 1, 2, 스코프 3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스코프 1, 2나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하나의 어떤 측정 지표, 이런 게 딱 있잖아요. 얘를 줄이면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쉬운 거죠. 훨씬 더. 그런데 생물 다양성 손실은 이게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비선형적이거나 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훨씬 더 복잡하다.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생물 다양성 손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지, 이걸 어떤 포인트를 건드리면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금융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계속 시나리오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TNFD라고 해서 TCFD의 그 생물 다양성 버전이에요. 그래서 TNFD라는 최근에 프레임워크의 초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임팩트원도 지금 초안 번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 뭐 유료 회원이 되시면 구독자들한테 저희가 monthly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TNFD 같은 것들도 이제 막 나와 있고, TNFD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 4-5개 기관이 이 프레임워크에 동시에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NGFS도 지금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5가지 정도를 권고했는데, 뭐 공고안은 결국은 이 중요성을 알고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중앙은행이나 이제 감독기관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연 자본과 관련된 어떤 영향이라든지 의존성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하고,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분석, 이게 그래서 우리의 재무 시스템이 이거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도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을 다 수립을 해야 된다
딱 이런 5가지 공고사항입니다. 좋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뭐 기사를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생물 다양성은 기업에서도 당장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야 되는 건지 다들 뭐 처음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금 구체적인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기업 사례들이 좀 나오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시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금방 규제가 만들어지고 금방 이 기업 평가에 반영이 되고 ESG 평가 지표 기준으로 딱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계속 민감할 필요가 있어서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